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40만 BTC 이탈 공급 압력 다가오나?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조사 센티멘트는 2024년 12월 7일 이후 약 40만 3천 BTC가 거래소 지갑에서 이탈했고, 이는 전체 공급량의 약 2%에 해당되는 규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규모 매도 압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이제 그 지갑에, 그러니까 거래소 지갑에 비트코인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규모 매도 압력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센티먼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상당량이 콜드 월렛으로 이동하면서 장기 보유 흐름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비트코인 시가가 약 9만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공급량이 계속 거래소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거래소 보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년 전 이 거래소 잔고는 약 180만 BTC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그 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ETF와 이 상장사 보유량이 모든 거래소 보유량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관의 보유 비중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의 성격 자체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ETF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그래서 더 적은 유통량과 더 강한 장기 보유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보유 확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더 이상 거래소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유통이 축소되고 있으며 실제 공급 압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무조건 가야 됐는데, 이제는 ETF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굳이 이제 거래소로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유통 경로가 생기면서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지금 매수의 주체들은 이제 ETF와 그리고 이 상장사들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서 이쪽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손바뀜이 이제 크게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거래 유통 자체가 이제 ETF 위주로 많이들 바뀌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 ETF를 이용하는 게 실제적으로 좀 편의성은 높아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거래 계좌가 있고 그냥 거래 ETF만 딱 사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거래소,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로 직접적으로 가서 비트코인을 사고 뭐 거래 계좌 트고 그것들을 또 다시 나중에 뭐 컬드 월렛으로 이동하고 그 보관할 때 또 암호를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번거롭잖아요. 그런 것들이 ETF를 통해서 아주 수월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ETF를 선호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ETF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세금 문제들이 이제 ETF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부분이 세금 처리가 이제 좀 까다롭죠. 그리고 11월 22일 기준 거래소 보유량은 211만 BTC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보유량이 150만 BTC 이상
물량이라고 하는데 상장사가 그러니까 ETF가 지금 150만 BTC를 가지고 있고 상장사가 100만 BTC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 합치면 250만 BTC죠. 그러니까 거래소 보유량보다 지금 두 ETF와 상장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급량의 약 11%나 해당될 정도로 이제 막강한 힘을 지금 ETF와 상장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 흐름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바이낸스 비트코인 유입량 역대 최저, 개미들 끝나고 상승장 종료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소 유입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로 유입되는 비트코인 물량이 2025년 들어 붕괴 수준으로 감소했고, 특히 1비트코인 미만을 보유한 소위 새우 투자자들의 활동이 2022년 약세장 때보다도 훨씬 저조한 수준으로 위축되었다라는 거죠. 2022년 12월 당시 새우 투자자들이 바이낸스로 보낸 1일 유입량이 30일 단순 이동평균 기준 2675BTC였는데 금액으로는 2억 4,200만 달러, 현재는 근데 411BTC 수준으로 완전하게 급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조정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개인 투자들의 투자 위축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이탈적으로 봤을 때는 ETF를 매수하는 쪽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개인 키 관리, 지갑 보관, 거래소 계정 관리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ETF 매수인 거죠. 그래서 자금 흐름이 개인 투자자들도 ETF 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고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고래 투자자들이 결국에 이제 상장사들이나 ETF 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이 고래와 개인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 비교를 할 때 고래 대 개인 델타라는 지표가 있는데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고래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과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국제적 바닥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의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제 고래 투자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이 초록색이 지금 이제 고래들의 매수세가 이제 활발할 때, 개인 투자자보다 고래들의 매수세가 활발할 때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좀 올라올 때가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지금 올해 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극단적으로 올라왔을 때 고래들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을 때가 이제 바닥 지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고래들의 활동량이 이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보다 훨씬 더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거예요.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단기적 바닥 추세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래들의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크게 강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러셀 2000이 터졌다. 비트코인 이제는 진짜 오를까라는 기사입니다. 러셀 2000이라는 이 지수가 있는데요. 러셀 2000이라는 건 중소형주 위주의 이제 지수입니다. 대형주 말고 이제 대형주 중심의 S&P 500과는 달리 이 러셀 2000은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수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소형주 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위험 자산에 과감하게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반증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 감수 의지가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걸 러셀 2000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만큼 조금 좋아졌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도
2020년 말에 당시 러셀 2000이 고점을 밀어 올린 직후에 비트코인이 380%나 급등한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셀 2000과 비트코인과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 결국엔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비트코인의 투자도 러셀 2000이 올라갔을 때 같이 상승했던 흐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가장 공격적인 자금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최근에 쭉 하고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좀 강한 흐름들이 일찍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러셀 2000이 이제 지금 최고가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최고점에 이미 이르렀고, 여기 전 고점을 한번 뚫으냐 마느냐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러셀 2000이 한번 뚫어준다면 새로운 또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지표가 먼저 움직였다. 베타 대비 퀄리티 반등의 월가 비트코인 랠리 예고. 이것도 비슷한 이제 지표예요. 이 베타 대비 이제 퀄리티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연속적인 반등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여기서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타 대비 퀄리티라는 거는 지금 이 지표가 이제 115에서 80까지 하락하는 동안 비트코인이 다시 빠르게 고점 부분까지 반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종목을 이제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안정적인 수익성을 지닌 우량 종목을 이제 퀄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와 퀄리티 간의 이제 성과 차이를 비교하는 건데요. 우량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느냐 아니면 고위험 종목이 올라가느냐, 어떤 게 더 강하냐를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시장의 위험을 회피할 때는 퀄리티가 강세를 보이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분위기가 전환되며 베타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 지표가 상승한다는 건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선호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최근 11일 중 10일 동안 상승하면서 고점을 다시 이제 그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는 전통시장에서 리스크 선호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 지지를 다지는 흐름과도 맞물리면서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타의 퀄리티 지표는 이 구매 관리 지수와도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라는 건데, 단순히 이제 주식시장 내부의 현상이 아니라 실물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이제 반영한 지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러셀 2000하고 이제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성향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캐시우드, 뱅가드 가상자산 개방의 화색, 비트코인은 심오한 혁신이라는 기사입니다. 캐시우드가 이제 뱅가드가 마침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을 담은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이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ETF를 이제 허용하게 됐고, 뱅가드 같은 경우는 운전자산이 이제 11조 달러가 넘는 굉장히 금융의 공룡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자산들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캐시우드도 굉장히 좋아하죠. 캐시우드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ETF가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ETF랑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ETF로 이제 들어와라 이거죠. 뱅가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흐름들 그 월가에서도 전통 금융사들의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의 자금 유입 등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TC 등 상위 10개 담은 BITW 뉴욕 증시에서 거래 개시라는 기사입니다.
자, 디지털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에서 이 비트와이즈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BITW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BITW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10개의 디지털 자산을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비트코인이 74, 그리고 이더리움이 15.5, XRP가 5.17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10개의 디지털 자산을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요런 이제 ETF나 인덱스 상품들이 이제 점차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승인이 나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승인이 난 거죠. 계속해서 그 증권거래위원회 쪽하고 이제 승인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이 이제 걸렸는데 드디어 이제 그 승인이 이제 난 겁니다. 협의가 계속해서 지연되다가 이번에 드디어 나온 거고,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좀 우호적인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마인, 이더리움 13만 개 추가 매입, 세계 최대 보유 기업 주의 강화. 매번 나오죠. 이더리움, 비트마인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3만 개나 추가로 또 매입을 하면서 386만 4,951개로 지금 보유량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캐비넷 이 트럼프의 금리 인하 의견 공감하지만 압력엔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케빈 해시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백악관 지금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금리 인하 쪽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 지금 이제 해시 국장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금리 인하는 확실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 때문에 유동성이 이제 급격하게 내년에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실시되는 느낌으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쪽을 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밀어주는 쪽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JP모건에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고, 비트코인 박스권 돌파 기관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기사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참 반등하는 흐름들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이런 흐름들에서 중요한 정책 변수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이 무위험 원칙 하에서 암호화폐 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지침을 재확인했고, 이는 은행이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크립토 유동성 흐름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권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비트코인 급등 몇 시간 전에 이게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이런으로써 반등을 살짝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